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날좀바이오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면역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는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방법은 그런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하던 그런 피검사 자료를 이용해서 면역력을 측정을 하고요. 또 사람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병이 생기고요. 또 정작 밖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이겨내질 못해서 감기를 비롯해서 폐렴 같은 여러 가지 감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도 이 암세포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염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암도 잘 생기고 또 심장병을 비롯한 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서 이 면역력을 측정하고 또 이걸로 사람 수명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렇게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보건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미국 보건영양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쭉 이 평가 사업에 참여했던 3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단한 피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피검사를 했는데요. 이 피검사를 한 것 중에 3가지 항목, 이거를 이용해서 잘 조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연구 대상자들은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됐고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30세였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생존율을 계산해 보니까 82.8%, 그러니까 한 17.2%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제 군대라고 비유를 해보면요. 그 중에서 사병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호중구라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호중구라는 게 좀 많고요. 장교에 해당하는 세포가 림프구거든요. 이 림프구가 호중구 다음으로 많은데 이 림프구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튼튼하려면 사병도 중요하지만 이 장교가 중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림프구는 우리가 피검사를 해보면 한 2000개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림프구 숫자가 1500개 이하면은 림프구가 부족하다, 림프구 부족증,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10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림프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림프구 부족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검사를 했을 때 림프구가 1500개 이하로 부족한 사람들은 1500개 이상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나 봤더니 일단 좀 나이가 많았다 그럽니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았는데요. 림프구가 부족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5세, 림프구가 정상인 사람의 평균 연령은 45세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이 많았고요. 또 같은 혈관 질환이죠. 이 뇌경색을 앓았던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전에 암에 걸렸던 분들이 림프구 숫자가 더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림프구가 1500개 이하로 부족한 사람들은 전체의 한 20% 정도 됐고요. 또 1000개 미만으로 아주 많이 부족했던 사람은 3%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피검사를 했을 때
한 77% 정도는 림프구가 정상이라는 거죠. 연구자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림프구가 1500개 이하로 적은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50%나 올라갔다 그럽니다. 특히 림프구가 1000개 이하로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은 정상에 비해서 사망률이 4배나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이 림프구가 부족한지 아닌지만 좀 봐도 이 사람이 사망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위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림프구가 적은 사람들은 왜 사망률이 높은가 찾아봤더니 심장병 발생은 4배, 암 발생은 3배, 폐렴의 발생은 무려 7배나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림프구가 낮으면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폐렴 등의 그런 감염증이 잘 생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림프구가 많고 적고 한 게 이 사람의 나이라든지 뭐 질병 상태하고 잘 연관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보정을 해야 정말로 림프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림프구가 1500개 이하일 때는 정상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한 30% 정도, 림프구가 1000개 이하일 때는 정상에 비해서 사망률이 8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척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피 검사를 하면 그 빈혈 검사하는 그 피 검사를 할 때 우리 그 백혈구의 개수도 나오고 각각의 백혈구가 몇 개씩 있는지 다 검사가 나오거든요. 저도 그 검사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림프구 개수뿐만 아니라 적혈구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그 정도 하고요. 또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지표를 더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 환자의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몸에 어떤 감염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일단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또 백혈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하기 때문에 적혈구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보는 지표가 RDW라는 거하고 CRP라는 거거든요. RDW는 적혈구 생산이 원활한지를 보는 거고요. CRP는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연구자들은 이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림프구가 정상, 림프구가 떨어진 사람,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 각각 0점, 1점, 2점 이렇게 점수를 주고요. 또 RDW나 CRP가 정상이냐, 약간 올라갔냐, 많이 올라갔냐에 따라서 0점, 1점, 2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0점부터 6점까지 나오겠죠. 2점을 3개 받으면 6점이니까요. 그렇게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럼 0점부터 6점까지 모두 7가지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이 7가지 부류의 생존율을 쭉 계산해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0점인 사람들은 전체에 한 10% 조금 넘게 있었는데 10년 사망률이 4%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아주 튼튼한 분들이죠. 1점부터 3점까지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는데 이런 분들이 전체 한 68% 정도 됐고 10년 사망률은 11.3%. 아까 전체 대상자의 10년 사망률이 17.2%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위험군만 되더라도 사망률이 많이 낮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점부터 6점까지를 고위험군으로 나눴는데 이 고위험군은 전체 대상자 중에 19.3%,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됐고요. 이 사람들의 사망률은 저위험군에 비해서 3.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점수가 6점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2점씩 받은 거죠. 이런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한 1% 정도밖에 안 됐지만 10년 사망률이 62%로요. 암 환자보다도 높았다 그럽니다.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흔히 보는 지표들이거든요. 림프구 개수, 또 CRP, RDW 이런 수치를 저도 매일 보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 이분이 얼마나 건강이 위험한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수치를 볼 때 좀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재밌었던 거는요. 나이가 70대인데
이 위험도는 저위험군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60대인데 고위험군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70대면서 저위험군인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젊다고 해서 몸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더 먼저 추월할 수 있으니까요. 젊을수록 더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주 복잡한 유전자 검사나 새로운 검사가 아니고 수십 년 해오던 그런 피검사의 세 가지 항목을 잘 조합해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 상태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건강검진 했던 거 한번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